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월 23일에 요게 재밌어. 뭐죠? 저는 이게 아주 충격적인 게 첫 문장 있지 않습니까?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지서 나온 얘기야 이게? 저는 이 문장이 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르는 역사적 문장이 될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문장이야 이게? 김건희 여사는 이것에 따른 이 글자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것은 느낌입니다. 주관적. 네. 김건희 여사는 아까 뭐 정무적 판단을 하고 권한을 가지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실행 부대가 있다. 이러한 판단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부대를 갖고 있는 거다. 독자적인 지금. 그래가지고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또 권력자의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하나씩 짚어봅시다. 일단 뒤에 보면 만약에 댓글팀이 없다면 저는 그런 댓글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나는 댓글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를 공격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격 안 할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댓글팀은 이 문장 저는 이 문장만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댓글팀은 있는 거예요. 댓글팀이 있어. 댓글팀은 있는데 자, 이게 댓글팀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야?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여사의 댓글팀이 있다? 여사가 운영하는 댓글팀이 있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 얘네들 돈은 누가 주나? 엄청난 문제. 월급은 얼마나 받고? 아니 의용군이라서. 의용군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왜냐하면 물론 자리를 줄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 의원 댓글팀 기대 보상이 있는 거예요. 기대 보상이. 기대 보상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의용군도 군량과 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군량과 마필이 필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니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나중에 알아서 영광과 보답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미래 보상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역시 군에 정통하셔가지고 이게 그런데 네. 여기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해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문장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번에는 윤 대통령 부의가 막 화를 낸 거에 대해 전전긍긍하다가 요즘은 저 23일쯤 되니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이제 다른 생각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게 김경률 효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요 지금 보신 문자 잘 보면은 이 문자의 성격은 한동훈에 대한 회유예요. 회유. 그러네. 그러니까 봐라 댓글팀이 뭐 하여튼간에 댓글팀으로 공격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원래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잖니. 조금 우리가 안 맞는다고 뭐 싸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김경률 씨가 뭐 그렇게 얘기한 거 네. 처음에 나도 기분이 나빴지만 뭐 네 얘기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큰일 망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저는 웃기다고 생각해요. 사과가 필요하니 사과가 필요하면 내가 할게.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네. 내가 사과가 필요하면 분명히 한다니까. 근데 여기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가 몰랐던 건데 이렇게 보도를 해놨어요. 이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주변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달며 여론전을 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한동훈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를 접한 김건희 여사가 그런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기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댓글팀 운영하고 있고 그거를 막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있구나를 몰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한동훈이 그 얘기를 어디서 듣고 열을 받은 상태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 문자를 보면은 그것 때문에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를 완전히 깨버려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 이후에 1월 25일 이제 막바지입니다. 예. 1월 25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폴더 인사가 1월 23일인가 그게 그렇죠? 23일입니다. 23일에 네. 그게 서천 화재 현장에서 폴더 인사가 있었고 아마 그때 기차를 대통령과 한동훈이 같이 타고 왔죠.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25일에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달래야 하고 한동훈도 달래야 하는 가녀린 여인의
심정이 잘 드러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셔야 얘기해. 나 재밌어요. 여기 보면 문자가 예. 조만간 두 분이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 이 25일이라는 시점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23일날 폴더 인사하고 나서 이제 이틀 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폴더 인사하면서 거기서 이 좋게 끝났으면은 대통령이 큰 소리로 역정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갈등 해소가 됐을 테니까 큰 소리로 또 역정냈다고 그러는 거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좋게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좋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추정하기로는 네. 저의 추정은 그 기차 안은 네. 엄청난 기차, 지옥 같은 기차였을 것이다. 네. 고성이 지르고 교성을 네. 지르고 네. 야 동훈아, 아 네가 임마 뭐 이렇게 가면 이럴 수 있어? 네가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아주 간이 비대해졌구나 이렇게 하고 막 난리가 났고 그런 것에 대한 수습을 하면서 식사라도 하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식사라도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식사가 1월 29일 날 이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초청해서 2시간 37분 동안 오찬회동을 하고 창문 밖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가 뭐다 뭐 이렇게. 예, 뭔가 화합을 하는 자리가 실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결국은 이 메이킹을 해낸 거죠, 이걸. 식사 자리까지. 그러니까 확실히 결정권, 판단 이런 게 있다 이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거 포함해서 1월 17일 이후에 19일부터 23일 사이에 정말 극악하게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걸 어떻게 이기냐.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임기가 이렇게 남았는데. 그래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 거의 뭐 낙마할 거다의 수준까지 막 가거든요. 네. 댓글들도 굉장히 사납게 달리고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게 요 말하자면 아까 조선일보 보도도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더 밝은 세상이 오면 자기가 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핵심적 권력이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댓글팀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뭘 좀 아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 이 댓글팀이 여사의 댓글팀인지 국힘에서 운영하는 뭐 인터넷 팀인지 뭐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국정원 민간 여론 댓글 달았던 조직 같은 조직인지 어떤 조직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그게 여권 권력의 핵심부들이 알고 있는 공통의 인식으로 갖고 있는 조직인데 이 조직을 김건희 여사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댓글팀에 만약에 대통령실이 관여를 했거나 거기 선임행정관이나 혹시 비서관급이 선임행정관급이겠죠? 있고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저도 지금 의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제가 KBS 최강시사 있을 때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저를 인신공격했던 댓글이 아주 기승을 부렸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게 10월 27일인가 그런데 6월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근데 6월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데 시작되기 그 즈음에 그거 유튜버들이 쫙 그 KBS를 조화를 수백 개를 둘러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갖가지 어떤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최강시사 댓글에 굉장히 많이 창고를 하거든요. 그야말로 전염병처럼 창고를 해요. 근데 그 조직과 그리고 갑자기 그 방송 심의에 무슨 제보 같은 게 많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유일임에 무슨 뭐 가족들도 있었다 그러지만 그렇게 제보를 했던 그 주체 조직이 국민의힘 쪽하고 공정 무슨 연대인가 하는 그 공정방송연대. 사실상의 어용단체죠. 어용단체고 KBS나 MBC의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 노인분들이 나가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표로 있는 그런 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또 한 자리씩 뭘 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김장겸 뭐 이런 사람들이야. 내가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방심위원도 되고 막 그래요. 방송 뭐 이게 뭐지? 이 뭐 다 짰나라고 하는 어떤 시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7, 8년 전에 다 봤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적폐 때 국정원 민간 댓글 조작 그 보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제보들이 막 왔었어요. 한 1년 더 됐죠. 그러니까 뭐 다시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저도 이제 말하자면 취재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다시 뭐 1년 전에? 네, 한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1년 전, 한 1년 전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명이 그때 그 조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이제 화이트리스트 단체라고 불렀던 조직들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활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대표를 다시 뽑는다든지 정관을 뭐 다시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고 있고 뭐 그거를 한다. 내가 거기를 가봤다. 어떤 사람이 그 저의 이제 취재원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저랑 그 사람 그게 언제 때 이야기? 그게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죠. 6개월 안짝입니다. 아.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면 그런 단체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구나. 근데 활동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과 조직이 필요하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돈과 조직을 만들어낼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돈과 조직이 있으니까 다시 활동을 시작할 거고. 그렇겠지. 네, 그러면 그 활동이라는 건 결국 뭐냐? 그 단체들이 했던 거 뭡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 뭡니까? 무슨 관제 집회에 참여하고 댓글 달고 그렇지. 기사에 좋아요 누르고 뭐 이런 활동들로 해서 국정원이 기업이랑 매칭을 해줘서 돈을 줬던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댓글팀이라는 게 그래서 여사가 네.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댓글팀 활용을 언급하는 건 저는 굉장히 치명적인 지금 어떤 단서. 아니 이거는 이거 자체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특검 사안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왜냐하면 돈과 조직이 다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 조직 이후 인사에도 이 댓글 조직이 활용되거나 또는 스스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29일 날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윤석열 한동훈을 아무도 못 묻혔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시 만나기를 못했어요. 이거는 그때 1차 윤한 갈등 하고 나서 또 뭔가 대면대면하고 뭔가 이게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이 식사를 메이드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권의 인사들 가운데 여권 전국의 인사들 가운데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 그럼 김건희 여사의 이 식사를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찐윤도 이런 그렇죠. 윤핵관들이나 이들도 왜 갑자기 만나는 거 우리가 지금 열흘 동안 여사의 표현에 따르면 댓글팀이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있으면서 공격을 해왔는데 갑자기 대통령과 만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은 이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5건의 문자에서도 다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있었을까? 당정 개입의 정무 개입과 당에 관련된 사안에 이게 당에 관련된 사안을 이렇게 아니 그런데 네. 좀 구별을 해봐야 되는 게 다른 당무하고 이 건은 조금 다르긴 차이가 하죠. 있는 게 예. 이 건은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거든요. 예, 본인이지. 예, 본인이고 본인이 이제 그 윤한 갈등의 어떤 발화점이 돼버린 거니까. 그렇죠. 요건 경우가 조금 다르죠. 예, 그렇긴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발화점이고 본인이 사과를 윤리적으로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리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지지율을 논하면서 그 사과를 해도 지지율이 안 오르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이 사람 굉장히 좀 정치에 깊게 관여해 있고 정치를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사가 아주 더럽게 배웠구나. 예? 가치와 정책을 논하는 게 정치인데 지지율 내가 본인의 진짜 비윤리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지지율이 그때도 내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버젓이 본인의 남편의 직장 부하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툭툭 그리고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고 그전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오만과 뻔뻔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스스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론 네. 다른 일이라면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네. 내가 뭐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는 건 아니죠. 나. 이번 건은 워낙 급하고 본인이 쪽팔리고 그다음에 자칫하면은 윤한 갈등으로 쪼개질 판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급해가지고 일부러 평소에도 안 쓰는 네. 애절하고 그렇긴 해요. 그 뭔가 이렇게 눈물 어린 말투가 동원이 돼가지고 있는데 자꾸 지금 거기다가만 초점을 맺히는 거지. 네. 이렇게까지 보냈는데 답장을 안 했다는 그 멘탈은 또 뭐야?
저는 의심이 오히려 이렇게까지 보내니까 답을 더 안 했을 겁니다. 이거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있다 이왕 이것은. 평소의 이렇게 톤이 저기 아니다. 문자가 유출이 함정이다. 됐으면 예. 그 텔레그램은 상대방인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 꺽쇠가 하나면은 안 읽은 거고 두 개면 읽은 거잖아. 그렇죠. 문자도 표시가 됩니다. 아, 문자도 다 표시돼요. 근데 텔레그램은 원래 돼. 예, 텔레그램도 그러니까 잘하십니다. 텔레그램에 대해서. 네. 네. 이 꺽쇠가 몇 개인지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이게 읽었겠죠, 이게. 문자는 이 앞에 네. 1이 들어가 있고 뭐 아이폰도 똑같은데 네. 이게 사라지죠. 그렇지. 읽으면.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기 나름대로 답장을 기다렸다면 그 왜 한 위원장이 답장을 안 하나 또 이걸 문자를 보내고 알아봤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까먹었나? 28자리 가지고. 근데 페이스 아니, 아이디를 맨날 전화 받는 거 봤어 내가. 전화 엄청 받더라고.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두 가지 추이로 놓고 보면 그냥 일반인의 심리로 놓고 보면 네. 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전화를 안 하고 문자로 보내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자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사가 사과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과를 할 테니 난 의사를 전달했고 뭐 공식적인 건 대통령실 정무라인이랑 조율을 해서 당이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만약에 1월 10 며칠 날 처음 문자를 보낸 날 전화를 했으면 대응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우리도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50 넘으신 분들 중에 야 이거를 문자를 띡 보냈어? 이런 반응들 하는 이것도 얘기하려고 아니 근데 보죠. 김한 기자가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탐사보도 기자도 맞아요. 검사 출신의 경계감은 있다.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를 보내고 나기 시작하면 문자에 답변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록이 남죠. 그러면 거기 기록이 남고 거기에 발을 담궈버리는 거잖아요. 네. 전화 통화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발을 담그는 순간에 이게 직권남용이네,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저는 있기 그래서 때문에 용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트랙에서 압박이 엄청난 상황에서 여사가 그냥 문자만 틱 보내고 자기는 사과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게 내가 함정에 빠지는 걸 수도 있다라고 그러네. 생각 판단할 수 있었을 검사 출신의 경계감이 분명히 작동했겠네. 이거는. 그 얘기를 보완하자면 네. 검사 출신의 경계감도 여러 층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령 이 검사 출신의 경계감에서 예를 들면 절차에 맞춰야 된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게 지금 한동훈 측 주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싶으면 양심의 문제라면 아까 막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본인이 사과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지지율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요거는 선거 전략의 문제거든요. 근데 선거 전략에서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시점, 둘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신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위는 그러면 당과 최소한 대통령실 간의 소통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이렉트로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해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것이 절차가 이상해지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요런 경계심, 요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좀 이거는 웃긴 얘기인데 한평생 검사를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근데 지금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고 디올백 수수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제가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면 범죄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예. 내가 검사인데 예를 들면 아니 그리고 경력 위조한 건 본인이 시인했는데 경력 위조한 건 범죄 아닙니까? 내가 검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구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구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검사인데 범죄자가 자기의 범죄와 관련된 무슨 얘기를 보내요. 예. 검사가 거기 답을 할까요? 답 못하죠. 그렇지. 답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검사로서의 경계감이 작동을 했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이른바 보수 패널들이라든지 이게 조중동이 우려하고 있는 건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아, 다가 아니겠지. 앞에 무슨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과정이 있고. 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발췌된 문자가 공개된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그 전에 보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을 것이며 후에도 보냈을 수 있거든요. 비대위원장을 하는 동안. 그러면 한동훈이 가지고 아니 있는 그런데 그거는 포렌식을 해봐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문자가 지금 누가 뿌렸냐는 거야. 누가? 누가? 왜? 누가 뿌렸습니까? 지금 이게 모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웃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1차 그러니까 뭐 하여튼 최종적으로 뿌린 사람으로 의심받는 게 이철규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네. 요충이가 있고 근데
이철규 의원이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원희룡 후보 측과 친윤 측에서 뿌린 것 같고 요걸 이제 이게 쟁점화시키는 과정인 것 같고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 보도를 잘 보면 웃긴 얘기가 이게 그동안 어쨌든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둘만 아는 일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이 친윤 그룹 내지는 요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더라라는 얘기가 이미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죠. 요 문자를 보여줘 내가 봤다. 근데 보여준 사람이 뭐 이철규 의원이다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어제 보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실제로 나한테 보여줬던 문자를 보면은 이걸 애초에 처음 주변에 처음 이렇게 이걸 보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대요. 그리고 그게 어제 중앙일보 보도였고 동아일보 보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는 제 생각에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 같은 게 있는 거죠. 윤석열 보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문자에.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전에도 한동훈 그러니까 뒤늦게 알고 이 사안을 한동훈한테 우리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그렇게 보냈는데 이 녀석이 다 무시하더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막 하고 다녔다. 그러면은 이제 와서 쟁점화가 된 사실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 얘기를 막 주변에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괘씸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은 대통령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냥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 야 그래도 비대위를 맡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 편이고 차기 권력으로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초창기인데 이 흐름이 하나 있었을 거고 또 하나의 흐름은 용산에서 야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해 절대 안 돼. 한동훈 땀만 푸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땀만 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권력 내부의 이너서클의 얘기입니다. 이너서클의 얘기들한테 한동훈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으로 그렇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건 모두가 아는데 그렇지. 왜 갑자기 이렇게 한동훈이 내쳐지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말한 게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 1월 달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권력 이너서클 내에서 야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이거 다 취임하자마자 문자를 씹어버렸어. 얘는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서 안 돼. 싸가지가 아니 없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이렇게 5통이나 받고 네. 저기 뭐냐 씹어버릴 나는 그 저 배짱이 없다고. 답을 잘하겠습니다. 내가 의원님 제가 다 꼬박꼬박 잘 하겠습니다. 검토해 볼 테니 너무 심한 맛이라든가 짤막하게 하나라도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지금. 그래서 한동훈 검사가 별로 친구가 없었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싸가지 없는 원래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 보면은 본인도 고양이 스타일인가 보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가 보죠. 뭐. 저는 그 차원에서 놓고 보면 1월 달에 그게 네. 누가 됐던 네. 친윤 권력 이너서클의 핵심이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네. 얘기를 했었고 누가 그거를 문자 텍스트가 아니라 말하는 걸 들었다는 지금 의원도 있거든요. 그렇죠. 1월 달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말을 해주는 걸 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됐고 그 전달될 내용이 야 한동훈이 지금 배척당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물밑에서 우리가 이걸 공개할 수는 없지만 라는 바이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하고 광고한 다음에 바로 최희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 없잖아. 예, 아니요. 시간이 좀 10분 있어요. 이철규가 누구한테 받았건 간에 김건희나 윤석열 쪽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결국은 이 문자의 원천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온 거죠. 이게 너무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이철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철규 아니면 다른 사람. 그런데 그걸 1월에 받았어. 1월에 받은 사람이 1월에는 친윤 그룹한테 어느 정도 전파가 됐었어. 근데 이들 중에 누군가가 김건희나 이철규계나 또는 친윤의 누군가가 7월에 다시 이거를 전당대회 때문에 싸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뿌렸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싸가지 플러스 그 다음에 한동훈이 그 당시에는 1월 달에는 한동훈이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의 오더를 무시해. 요거였는데 지금은 플러스 사과했으면 총선에서 오늘 아침에 조정훈 의원이 나와서 그런 주장하거든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으면 20석은 우리가 더 얻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걸 한동훈이 무시해서 우리가 총선에 물론 조금 질 뻔도 했지만 더 크게 확실하게 진 거야. 총선 패배 책임론. 총선 패배를 했는데 또 대표를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리고 플러스 윤석열 무시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요 공개
보이는 이 뻔한 수들을 종합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캠프에서 작업을 했다라고 밖에 이해할 게 그럴 수밖에 없네. 정말 웃긴 건 뭐냐면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이 정권의 실상을 이 문자 5개를 가지고 적나라하게. 예, 낱낱하게 다 이렇게 지금 한 40분, 50분 동안 떠들 예.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주 구경거리를 줬다. 예. 아주 자기들의 해가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걸 전당대회 한다고 뿌립니다. 알았어.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